AGT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찰을 압도한 황금 물결. 창사에서 수백 명의 시위 발생.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화 조짐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심야.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고층 빌딩 숲에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습경보를 연상케 하는 이 소리는 폭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폭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이 군중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가장 온순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모습입니다. 수백 명의 배달원들 사이로 한 청년이 황금빛 깃발을 들고 전진합니다. NTD TV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닙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선언이자 반격의 상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황금색 옷은 화려한 중국이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로 창사의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수경찰이 투입되었고 라이브 방송은 차단되었습니다. 인내심 강하기로 알려진 배달원들이 이제 그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끝없는 생존 경쟁에서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왜 단 한 벌의 옷이 당국을 이토록 떨게 하는 것일까요? 붕괴하고 있는 중국의 꿈.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다가갑니다. 사건의 발단은 창사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내세운 일방적인 규칙은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배달원들이 단지 내로 전동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적은 배달료를 위해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도보로 몇 km나 되는 넓은 단지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배달원이 시간에 맞추려 억지로 진입을 시도했을 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려온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굴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한 입주민은 배달원의 면전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 자신이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들을 인간 취급하겠느냐. 그들에게 봉사하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을까요? 숫자를 보십시오. 한 Z세대 배달원은 하루 14시간 죽음의 물류 현장에서 일해도 월 수입은 불과 4,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76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나 서울 도심에서는 작은 고시원 월세 내기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25년 중국에서 그들은 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무엇보다 알고리즘에 의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서 배달하느라 1분이라도 늦으면 몇 시간분의 노동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달 한 건으로 얻는 이익은 고작 몇 위안, 우리 돈으로 몇백 원에도 못 미칩니다. 존엄도, 생계도 빼앗긴 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반기를 드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은 밑바닥이 각성한 날로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당국의 대응 속도를 압도하며 수백 명의 배달원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부정당한 인격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23일 새벽이 되어도 부당한 벽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특수경찰에 맞선 그들의 항해 경적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배달원들은 기술을 무기로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사시의 배달원들이 결속해 배달 앱상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를 일제히 블랙리스트로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시스템엔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유층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깔보던 사람들이 없으면 밥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이죠.
거리를 질주하는 그 황금색 유니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매우 높은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역사상 왕조가 말기를 맞이할 때면 을의 길거리로 내몰린 빈민들에 의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1,400만 명의 배달원이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제복을 입은 거대한 군단입니다. 시사평론가들에 따르면 이번 창사 사건은 불이 붙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1,400만 명의 배달원들은 돌발적인 군중에 저항해서 관측통들이 가장 두려운 악몽이라 부르는 조직적인 집단 행동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통신망이 있고 기동력이 있으며 공통의 적과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을 끄기 위해 당국은 자비 없는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주변 지역 정전, 도로 봉쇄, 그리고 23일 밤에는 현장에서 적어도 3명의 배달원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해 라이브 방송 계정을 잇따라 동결했습니다. 당국의 공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유니폼의 물결이 전국적인 대형 화재로 번질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중국 사회는 이토록 타오르기 쉬운가? 왜 문전박대를 둘러싼 대립이 폭동으로 발전했는가? 그 답은 당국이 계속 숨겨온 경제의 잔혹한 진실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발표된 미국 로듐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불과 2.5%에서 3% 정도이며 이는 공식 발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수분기 연속 디플레이션의 블랙홀에 빠져 있으며 이는 현대 경제 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그 고통은 가장 밑바닥으로 전가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달원을 쥐어짜고 아파트 관리 측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갑질을 합니다. 인간이 통계 숫자의 노예가 되었을 때 생존을 건 싸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베이징 당국을 가장 전율케 하는 것은 실업난에 시달리며 강제로 귀향을 강요당하는 3억 명의 농민공 물결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당국자는 대규모 귀향 사태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가 증명하듯 유랑민들이 살아갈 수단을 잃었을 때 그것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원들이 싸움을 선택한 반면 중산층과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이 나라를 탈출하는 것, 바로 런입니다. 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호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비자를 얻기 위해 80만 위안, 한화로 무려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왕 씨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질식하는 곳에 머무는 것보다는 빚을 져서라도 도망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왕 씨는 단언합니다. 빚을 져도 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출구가 없으니까요. 명문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양 씨는 명문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아들이 졸업하기만을 기다려 해외로 이주시킬 생각입니다. 국내 현실은 가혹하고 환경도 좋지 않다는 양 씨의 말에는 세대 전체의 절망이 퍼져 있습니다. 같은 배달 일을 하더라도 호주로 건너간 기사들은 자신을 행운아라고 느낍니다. 그곳에는 고액의 벌금에 쫓길 일도 경비원에게 멸시당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습니다. 이 탈출 러시아말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자존심에 꽂힌 비수입니다. 여러분, 창사의 밤에 울려 퍼진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 거리를 가득 메운 그 황금색 유니폼의 물결,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극.
이 모든 것은 위정자들에 의해 망가진 사회의 징후입니다. 노동자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자유의 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달할 때 그 사회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조작된 GDP 통계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 과거 황제의 상징색을 입고 봉기해야 하는 현실은 노동자 계급의 대표를 자칭하는 공산당 체제에 있어 너무나 통렬한 아이러니입니다. 창사의 밤은 저물었지만 그 열기가 묻히는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 젊은 배달원들이 흐름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큰 변혁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검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작은 불꽃에 불과할까요?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만이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의 진실을 추적하는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